반갑습니다. 지식 큐레이터 K입니다. 네, 오늘 다루는 것은 스피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제가 첫 번째 때 말씀드렸던 것은 누구나 스피치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공포의 대상이기 때문에 일단 멘탈적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긍정화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뒷단에 아무리 중요한 요소들을 갖추었더라도 앞단에서 멘탈에서 지면 결과적으로 스피치를 잘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좀 포인트로 잡아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노력입니다. 네, 저한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을 때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자, 선생님께서는 말을 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면 단 한 명도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신 분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좋은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것이 결국 우리는 현실이었다는 거죠. 이는 마치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인 피겨 스케이터가 됐는데 금메달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수만 번의 엉덩방아를 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언론과 인터뷰를 했을 때는 내 자식은 절대 운동선수를 시키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자기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스피치 컴플렉스가 있었지만 지금은 유창하게 수천 명 앞에서도 스피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많은 그 준비와 또 저도 투입된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스피치로 아주 유명했던 연설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이 영국의 그 바로 처칠 수상입니다. 그 처칠 수상 같은 경우는 아주 연설가로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혀가 꼬부러져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좀 약간 어눌한 발음이 나는 것이 이 사람의 핸디캡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잘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노력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내일 15시에 스피치가 준비가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그 전날부터 준비를 하는 겁니다. 비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발생되지 않도록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했다는 것이 윈스턴 처칠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일단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연습을 할 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처음에는 자기 혼자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은 공간에서 연습을 하는 그 훈련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자신을 어떤 그 스피치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몇 명을 앉혀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십 명 앞에서 해보는 거고요. 수백 명 앞에서 해보는 겁니다. 만약 처음부터 제가 3,000명 앞에서 스피치를 하게 됐다면 당연히 떨렸겠죠. 왜? 앞서 저한테는 그런 학습된 무능이 있었어요. 그 학급에 있는 친구들 30-40명 앞에서도 떨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수십 명만 있어도 떨렸다는 거죠. 일단 무대 앞에 선다는 것이 저한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그 거쳤던 과정을 보면요. 처음에는 저는 10명의 그 무리 앞에서 스피치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30명을 그 리딩해야 되는 그룹의 리더가 됐고요. 그 다음에 70-80명의 리더가 됐고 150명의 리더가 됐어요. 그러면 그 리더가 됐을 때 매주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은 꼭 수백 명, 수십 명 앞에서 스피치해야 되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적은 인원을 시작해서 스텝 바이 스텝 큰 인원으로 가서도 내가 잘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을 찾고 나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되면 당연히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갑자기 그리고 뭔가 스피치를 요구를 하면 떨리게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수천 명 앞에서 스피치를 했지만서도 갑자기 예고도 없이 저한테 건배제를 시켰을 때 저도 당황스러워서 약간 그 말이 논리가 안 맞게 진행이 되는 경우를 저도 겪어봤거든요. 그건 뭐다? 최소한 저도 그 멘트를 정리하고 스피치를 정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3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머릿속에서 그것을 잘 정리를 해서 이거를 입으로 스피치로 제가 하는 것이 약간 3분의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뭐다? 명연설가에도 무조건 노력이 수반되어야 되고 엄청난 그 훈련을 통해서
스테이지에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시간 안배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한테 제시된 시간은 5분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 5분을 맞추기 위해서 타이머를 놓고 수십 번을 연습을 하게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제스처까지도 연습을 하고요. 그 연습을 통해서 시간을 딱 맞추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을 하게 됩니다. 왜? 기본적으로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사족이 일단 많이 붙게 됩니다. 쓸데없는 얘기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그 청자에게도 지루하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콤팩트 있게 압축적으로 가려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그 전제가 깔립니다. 3분 스피치, 5분 스피치, 30분 스피치, 1시간 스피치, 예, 그리고 3시간 특강, 뭐 어떤 강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예행 연습을 해 두어야 시간을 일단 오버하게 되면 보통 하루짜리 포럼이나 어떤 그런 포럼장에 가면 타이트하게 시간이 구성되어 있어요. 15분 스피치가 뭐 4명이고 토론이 이어진다거나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사람이 15분인데 슬라이드가 막 80장, 100장이에요. 그러면 담당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되게 곤욕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말하는 분들도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시간적인 안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이 피지컬한 노력을 또 해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피치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울림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복근의 단련을 해야 됩니다. 복근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깜짝 놀란 게 저보다 체구가 매우 왜소했던 한 그 제 친구가 여성인데요. 이 친구가 발성을 하고 노래를 하게 되면 엄청난 성량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성량이 좋냐라고 질문했더니 깜짝 놀란 얘기했는데요. 자기는 좋은 성량을 위해서 복근 단련을 하기 위해 매일 100개의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후부터 좀 복근 단련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무대 위에 서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배심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체 단련입니다. 예, 하체가 튼실하지 않으면 다리가 기본적으로 떨리게 돼 있어요.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체 그리고 복근의 힘을 강화시켜야 된다. 예, 그 노력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순서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